자, 수열 정도 나갑시다. 수열. 수열 우선 전체 단원 얘기해 줄게요. 수열은 등차 수열 있고 등비 수열이 있고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고 얘는 시그마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시 M자 높여놓은 표시. 그리고 수학적 기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을 알아볼 건데, 우선 수열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진짜 너무 단순해요. 수열의 정의는 수가 나열됐다. 그냥 수의 나열을 수열을 하는 거예요. 나열됐다. 2대자 맞냐? 맞겠지. 아무튼 그 말 그대로 수가 나열된 걸 수열이래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 나열이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규칙성이 없이 그냥 수가 계속 나열돼 있거나 어디까지만 가거나 어쨌든 뭐 몇 개만 나열돼도 다 수열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수한 수열들이 있는 건데 그게 등차 수열이 있는 거고 등비 수열이 있는 거고 수열의 합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 조금 더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등차 등비 수열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등차 수열은 어떤 뜻이냐면 수들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수들의 차, 말 그대로 차, 등, 같을 등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별들이 있겠죠. 1, 뭐 3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5, 7, 9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격이 일정한 거죠. 간격이 얼마인 거예요? 2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얼마 했다? 2 했다. 더하기 얼마 했다? 2 했다.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나열해도. 자, 이제 용어를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앞에 있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 나온 수들 요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 얘는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섯 번째 항, 한국말로 다섯 번째라고도 하겠지만 뭐 5항이라고도 많이 얘기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5항, 제2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몇 항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타트하는 첫째 항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 있죠? 이 차를 뭐라 하냐면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우리 1층에 있는 거 있죠? 공차라고 불러요. 네. 공차,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A하고 1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A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A5 뭐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이면. 그 첫째 항은 A1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A라고도 불러요. 그냥. 그럼 A 하면 보통 첫째 항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차는 D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턴스 거리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은 A라고 부르고 공차는 D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우리 A, D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계속 가.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규칙으로 하면 1, 3, 5, 7가 나올까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제 규칙을 만드는 항을 N, 이거 N자거든요. 네, 3 아니에요. 네, AN이라고 합니다. 자, 요 AN을 뭐라 부르냐면요.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하면 일반항이라는 건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N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는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나 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번 머리에 한번 써볼게. 이게 2씩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에 이게 2씩 커져야 되니까 n이 2항이 2가 들어가면 2배 돼야 되니까 n 앞에다 2를 곱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첫 번째 항이 지금 얼마나 1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n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될 것 같네? 라고 뭐 우리가 잡아줄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제 공식이 있긴 해요. 거기에 맞춰 넣긴 할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1 넣으면 A1인 거예요. 그럼 A1이 1 나오고요. 2 넣으면 3 나오죠. 3 넣으면 5 나오고 4 넣으면 7 나오고 5 넣으면 9 나오고 뭐 100 넣으면 199 나올 거고 맞아요. 100번째가 199다.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어느 항이든 바로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하나 구해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째 항과 공차와 일반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딥하게 좀 알아볼 거거든요. 자, 우선 이거는 숫자로 예를 들어준 거고요. 이제 한번 나열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당당당당.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냐? 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말 그대로 A예요,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이제 이 A와 공차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되죠? 그래서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B가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AN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넘버링을 보니까 2일 때 1이고 1D고 3일 때 2니까 하나 적은 거죠. 그러면 얘도 A 플러스 N에서 1 뺀 D 맞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그럼 아까 저기 2n-1 있죠?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A가 1이고 공차가 2였죠?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1 넣고 n-1 곱하기 얼마? 2 넣어서 정리해보면 2n-1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일반항을 구하면 등차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노력할 때 뭐 하면 되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공식을 넣으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을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방금 여기서 증명을 했죠. 되게 간단해요. 첫째 항 더하기 항수의 1 뺀 거 곱하기 공차잖아. 이거 원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할 때 너무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그래 느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볼까? 2, 5, 8, 11. 이 일반항 구해봅시다. n항 구해보면 A가 얼마죠? 2. 공차 얼마죠? 3이에요. 자, 이걸로 구해보면 2 플러스 n-1 D죠. 그래서 3n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뭐가 되는 유수열의 AN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가르쳐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똑똑하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더 가르쳐 줄게요.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공식이 안 넣고요. 얘만 보고 바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 심플하긴 합니다. 자, 잘 봐. 이게 느낌이 계속 보니까 이 공차 얘 3이었잖아. 그럼 이게 n의 개수거든. 그리고 나서 첫 장이 2가 되기 위한 강제적인 상수항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너무 쉽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가보면 2, 우리 딴 거 볼까? 3, 8, 50도 해볼까? 13 이렇게 봤어요. 그럼 공차 5죠? 그럼 5n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구하면 바로 나오죠. 첫 장만 맞춰주면 되잖아. 1 넣었을 때 3 나오면 되잖아. 이건 규칙이 계속 그렇잖아. 왜냐면 공차가 n에다 공차를 곱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그럼 첫 장만 맞춰주면 무조건 나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공차는 꼭 양수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작아질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고 분수도 될 수 있고요. 뭐 루트도 될 수 있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수가 더해지면 그냥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반항 구할 때는 첫째가 공차 찾았으면 이 방식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번 넣어서 하면 귀찮잖아요. 정리까지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속성법이에요. 근데 꼼수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보통은 처음엔 잘 이것까지 나는 얘기 안 해주긴 하는데 그냥 이거나 잘해 이러긴 하거든. 네, 뭐 당신의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수열을 좀 바라볼 때요 너무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수나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규칙성도 있고 머리도 좀 쓰고 약간 이런 내용이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나온 지수로그는 삼각함수랑은 좀 달라요. 여긴 조금 더 말랑말랑한 뇌를 푸시는 게 훨씬 풀기도 편하고 좀 힘 빼고 푸시는 게 좋아요. 뭐 재밌다라고 해서 풀어라면 좋겠지만 뭐 되게 재밌진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수영 좀 매력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항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자, 뭐 한번 볼게요. 1, 3, 5 이런 거예요. 세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가운데와 이 첫 번째와 그 옆에 있는 양옆에 한 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어본 거야. 딱 보니까 평균이지. 뭐 당연하겠죠.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균이 등차 중앙인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수와 B라는 수와 C라는 수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B의 두 배가 뭐다? A 더하기 C다. 평균이다를 아시면 그냥 뭐예요? 등차 중앙이라는 걸 한 거예요. 얘는 별로 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뭐 아니면 A, B 여기 옆에 놨을까요? A, B, C, D, E 이렇게 5개 있었어요. 등차 중앙 만들어 보세요 하면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되지. 얘도 되지. 맞아요? 이렇게 얘를 만들 수 있겠네. 그 다음에는 없죠. 안 되죠, 예상이가. 근데 이렇게 요걸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격은 똑같기 때문에 C의 두 배가 A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 첫 번째 개는 끝났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냥 빨리빨리 해볼게요. 필수 1번 해볼까? 자, 필수 1번에 첫째 항이 A가 마이너스 11이고 상항이 A4? 4가 얼마인?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을 일반항 An 찾으래. 그럼 이걸로 아마 공차 찾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좀 말랑말랑하게 한번 해볼게. A4는 A 플러스 무슨 D에? 3D. 그렇죠. 1 적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D가 3 나오니까 됐습니까? 그럼 D랑 첫 장 있죠? A에 바로 볼 수 있죠. 얼마죠? 3n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찾아주세요. 이해갔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쉽게 거니까 빨리빨리 해볼게. 30이랑 A31이 85. 그 다음에 A45가 127인 등차 수열의 100항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AN을 구하면 돼요. AN 구하고 100 넣으면 되거든요. 자, 우선 이거는 이제 AD 연립해가지고 찾아야 돼. 그럼 이건 A 플러스 몇 D? 30D가 얼마? 45. A 플러스 얼마? 44D가 얼마? 127. 이렇게 빼면 되나요? 그럼 14D가 얼마죠? 40인가요? D가 3인가요? 네. 그럼 A도 찾아야 돼요. 아무 때나 넣으면 되죠. 3?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인가요? 자, 일반으로 갈게요. A는 3에 마이너스 8 됐습니까? 그 다음 얼마인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3번 뭐 아예 처음 하는 개념이니까
웬만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게 계속 똑같은 방법이면 3번은 제외하고 4번 해볼게요. 자, 4번은 197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 등차 수열 2죠. 94 원래 하나 더 써야겠네, 그죠? 이 정도 3개 정도 씁시다. 자, 얘는 음수가 되는 항이 언제냐? 음수항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음수항을 구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요. n번째로 두고요. AN이 0보다 어떠시면 돼? 작아지는 최초의 n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기면 AN은 일반항 구하는 겁니다. 그럼 공차가 얼마였어요? 3이고 숫자가 100이죠. 그럼 AN은 마이너스 3n, 작아지나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인가요? 네, 얘가 얼마보다 작아지는? 0보다 작아지는 n을 찾아주면 n은 3분의 103보다 크면 되는 거죠. 크면 그때부터 음수항인 거예요. 안 떨어져도 상관없죠? 자, 그럼 3분의 대충 가면 얘 얼마야? 34점 얼마야? 몇 항부터? 35항부터 음수항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그 밑에 것도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5번 1, 5, 9, 13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몇 항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반항 바로 구할까요? 공차 4고 첫 장이 1이죠? 4-3 그렇죠. 잘해. 얼마나 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 103이니까 대충 찍어 맞추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되게 쉬워요. 등차수열은 물론 심화는 어려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올라가면 확 어려워지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그냥 굉장히 쭉쭉쭉 잘 나가져요. 자, 6번에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열을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y가 구해요. 등차래요. 자, x, y가 구해요. 뭐 잘 찍어도 될 것 같고, 그지? 얘랑 얘가 지금 얼마? 9 차이나? 그럼 뭐야 이거? 3? 15, 10 되나요? 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원래는 저기겠죠, 등차수가. 얘랑 더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EX는 이제 얼마야? 18 더하기 Y. 그 다음에 2Y는 X 더하기 얼마? 그래서 연립해서 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말랑말랑하게 그냥 그렇게 푸셔도 되고. 그렇죠? 간격이 3개니까 간격이 3개인데 차가 9지. 그럼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수는 2개라도 실제로 우리 간격은 3개죠. 수가 원래는 이제 4개긴 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건 등차 주항으로 식사하면 끝. 보이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고 제곱의 합이 18일 때 세수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주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ABC로 놓고. 알겠죠? 네,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등차 수열을 이제 기본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제 더하는 거예요. 등차. 아까 얘기했을 때 등차 수열, 그 다음 등비 수열, 수열 합이라고 있었죠. 시그마. 그쪽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모든 수열의 합을 다 어떻게 정리해서 구하는 게 있거든. 그걸 배우는 거고 여기는 그냥 등차 수열 합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그 나온 수열 있죠. 걔를 더하는 거예요. 나온 숫자들 다 더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더하는 거고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저는 보통은 증명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공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앞서 있는 부분에서도 보시면 어떤 거는 그냥 웬만한 원리 설명까지 해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근데 필요한 원리가 필요한 개념들이나 이런 공식들은 좀 더 이제 다 표현해주고 좀 강조를 해줘. 아까 등차 수열도 일반한 공식이 그냥 이거 A는 A 더하기 M-1D야 이거 외워 이거보다
얘는 확실한 원리가 있었잖아. 그걸 생각하는 게 참 좋거든. 그러면 더 까먹지도 않고 쓰기도 좀 편리하고. 이 등차수의 합도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공식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제가 꼭 설명해 줄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등차수라는 또 다른 합의 이름이 하나 더 있거든. 그 나만이 정한 느낌의 원래 없는 이름은 아닌데 뭐 원래 실제로 여기서 쓰진 않아요. 근데 그 합의 원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뭐 할 건지. 자, 등차수의 합을 제가 공식을 유도해 볼 건데 그냥 첫 번째 항이 A고 쭉 나열해 볼게. 두 번째 항이 A 플러스 B고 세 번째 항이 A 플러스 2B고 얘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다. 잘 봐. A 플러스 3B고 그러면 일반항은 A 플러스 우리 N-1이었지. 이게 A이잖아. 이게 A1이고 그럼 이걸 다 더하면은 합이거든. 자, 보통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 아니고 그냥 수열의 합을 뭐라 부르냐면 SN이라고 불러요. A는 아까 항이었죠. 어떤 항. 합은 이제 S. 합쳤다는 뜻인데 SN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S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다 더할 건데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좀 현명한 방법을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1, 3 요거 한번 해볼게. 수학 좀 했으면 이거 배웠을 것 같긴 하거든. 145제곱 11 하나 더 적어줄까? 뭘 많이 하냐면 이 간격이 똑같아서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얘랑 더하는 게 12고 얘랑 더하는 것도 12고 얘랑 더하는 것도 11이라 이 간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더하고 되지. 그럼 결국 얘랑 더하는 게 12면 그게 세트가 반짝이는 3개 있겠다 해서 이거 아마 초딩 때도 막 좀 공부 좀 하면 이거 배우긴 하거든. 본 적은 있어. 얘 이름이 뭐냐면 아시나요 혹시? 이게 더하는 거지? 수학자 이름이에요. 스페인 수학자. 스페인 수학자인가? 네, 가시입니다, 가시. 가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등차수의 합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가우스의 합의 원리를 써요. 그래서 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얘는 가우스의 저는 이렇게 불러요. 등차수열은 가우스 합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걸로 모든 걸 다 알아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러면 이제 짝짓기가 잘 됐잖아.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놈이 이제 안 맞지? 짝이 이렇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 거 반대.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항이 홀수계면 짝이 안 맞네. 그 짝수계면 맞으니까 거기 되겠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우스 합을 내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짝지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거꾸로 한번 쓰면 돼. 순서를 9, 7, 5, 3, 1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얘는 합이 S지. 이것도 같은 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변에 더하는 거예요. 쭉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요 이게 몇 S예요? 2S. 얘 더하면 얼마야? 10. 다 똑같단 말이야. 이거는 짝이든 홀이든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면 그럼 10이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리고 나누기 얼마나 나는데? 2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래서 S는 5 곱하기 얼마예요? 25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가우스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짝짓기가 아니고요. 얘를 거꾸로 한번 쓴 다음에 이렇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인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이 원리로 얘 SN을 배워볼게. 그러면 SN을 또 어떻게 써? 거꾸로 한번 더 쓰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N-1 B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얘를 더해주면 몇 SN? 2SN은 얘랑 더하면 되죠. 그러면 2NE 더하기 얼마예요? N-1B 맞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항수 곱하면 되죠. N개 곱하기 얼마? N. 그리고 나누기 얼마인데? 2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등차수의 합 공식입니다. 이게 등차수의 합 공식이에요 원래.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b 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겠죠. 물론 외워두면 뭐 손해볼 건 없겠죠. 근데 원리를 알면 그냥 무조건 이거는 안 외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는 진짜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등차수의 합은 가우스 합의 원리가 있고 가우스 합의 원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하면 끝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차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등차수의 합은 첫 번째 항과 끝항 더하고 곱하기 항수 나누기 얼마? 2를 한다 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해했죠? 뭐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공식을 모르더라도 첫 번째 항 a, n번째 항 a 플러스 n-d 그래 더해요. a 더하기 a니까 2a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당연히 이걸 외워놓고 쓰면 좋은데 원리까지 설명한 이유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특정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이 가우스 등차수의 합의 원리를 아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건 이제 여기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좀 어려운 기출 이런 데서도 갑자기 막 그런 걸 좀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가우스 합 이해했죠? 네. 우선은 뭐 이게 지금 바로 얼마나 쓰일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최대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달라요. 이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자, 봅시다. 그러면 바로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증명해주긴 해줬네. 자, 우선 가볼게요. 필수 9번. 첫째 항이 7,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K항이 33일 때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문제 하나 나왔으니까 첫째 항이 7, 공차 2면 2n 더하기 5 맞아? 네. 얘의 K항이 33이다. 그럼 얘가 33일 때 n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넘어가면 14. 네, n은 14인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S14 구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첫항 끝항 어차피 끝항 우리가 모르잖아. 이건 그냥 공식 쓰는 게 나아. 그래서 2분의 끝함이 34만. 예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똑똑하네요. 첫항이 얼마였죠? 7. 그렇게 해도 33 항수를 14개 했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답 내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거 알면 끝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0번.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다.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그지? 아무튼 n개가 들어가 있대.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24.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4. 그때 n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우스 합을 모르면 되게 개고생하는데요. 그냥 이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4면 첫 항과 끝항 나왔지. 그럼 항수만 잘 알면 되거든. 자, 이 항수 몇 개야? 여기서 몇 개? 8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구했어? 마이너스 15 곱하기 4니까 428. 그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우선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면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우선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까지 하기 몇 개? n 플러스 2개. 그렇지. 그거 중요해. 알겠지? n 플러스 2개 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바로 그려버리시면 안 돼. 나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럼 첫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 n 플러스 2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4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2 나누기 얼마? 2 한 게 얼마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아 6인가요? 네, 미쳤네. 6, 그 다음에 6인가요? 그럼 이렇게 얼마예요? 맞아요? 틀렸네요 당신? n이 얼마예요? 전체 아 전체야? 8개 맞았네. 계산 그 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해? 재미없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 원리는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항수만 2개 더 있다. 그리고 가우스합의 원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네요. 10번에 이렇게 가르치네요. 원래 이렇게 안 했었습니다.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가우스합의 원리 좀 억울하네요. 저는 옛날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막 강조했었는데 지금 책들도 이렇게 쓰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해볼까요? 12번. 자, 첫째 항이 실린 등차 수열 AN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우선은 뭐 많이 아는 건 없어. 첫째 항이 7이고 S3까지 합과 S5까지 합이 어떻대요?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 음수항 찾으래요. 항 찾고 SN은 무슨 값 구하래요? 근데 이거 문제 없어도 예고하려면 이거 필요하긴 해요. 그걸 단계별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S3랑 S5가 같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구하실 건데요. 뭐 딱히 많이 할 게 없고요. N하고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B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두 개 해주면, 그치? 자, 뭐 활용 방안이 많은데 우선 정석으로 쓰면 S3면 2분의 N 맞아? 공식 한번 활용해보자. 3 곱하기 2A 얼마야? 14 더하기 n-1가 몇 개? 2.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분의 항수 5 곱하기 14 더하기 몇 개? 4이 맞아요? 쭉. 그럼 뭐 해서 뭐 D 찾으면 되겠죠? 너네가지고. 그럼 공차 나오면은 A에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넘기면 S5 빼기 S4가 S3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약간 말랑말랑하게 생각해보자고. 5번째까지 합, 3번째까지 합. 그럼 뭐 나와? 두 번째까지 No. 1부터 5번 4, 5. 그렇지 4, 5 남죠. 그래서 A4 더하기 얼마? 5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긴 해요. 그러면 얘가 7 플러스 3D 더하기 7 플러스 몇 D? D가 0인 거죠. 맞아요? 그럼 7D, D가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좀 약간 넘겨서 이런 생각도 해주면 나쁘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무튼 나왔어요. 그러면 AN은 우선 구합시다. 자,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9인가요? 네. 맞아요. 자, AN 나왔고, 그냥 이거 무시하고 만약에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도 얘는 찾아야 돼. 우리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합의 최대가 되려면 지금 보니까 7부터 시작해서 이 C가 어떻게 돼? 빼지지. 근데 그러면 첫 장이 제일 커요. 이 말도 틀렸죠. 왜냐면 처음에 7, 두 번째 얼마야? 5 이렇게 되니까 더하면 계속 아직까지 양수가 더해지지. 그럼 뭘 더할 때부터 작아져? 음수항을 더할 때부터 작아지니까 뭘 찾아야 돼? 음수항을 원래 찾는 게 맞아. 그리고 음수항을 구하고 그 전까지 뭐 하면 더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얘가 뭐 0보다 작아지는 음수항을 찾으면 돼요. 넘어가면 4.5보다 크니까 몇 항부터? 5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몇 항까지 가면 돼? 4항까지 나오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나오면 돼? S4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S4야 첫째 항하고 공차 나왔으니까 공식 쓰던 뭘 하던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공식이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2분의 4 곱하기 첫째가 얼마야? 14 더하기 3D 이거 맞아요? 네,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저희 현대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 5. 그 15번에 한 개념이 있는데 얘가 좀 중요하고 길거든.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설명해 줄 거예요. 왜냐면 등비수열에도 이제 얘가 나올 건데 SN이 주어졌을 때 뭐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안 할 거고 지금 이제 13, 14만 풀이하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13번에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잘 되고 있겠죠? 설명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 아주 잘 되고 있네. 자, 한번 그려봅시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선 나열해봐야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2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오 그래도 4 안 하네요. 훌륭합니다. 항상 4로 시작하거든요. 네, 1도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요. 1, 4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0 미만이니까 이 미만 아래까지 하면 되겠네. 얼마까지 있는지 찾아야 되지? 우선은 자, 우선 일반항 찾아보자. 3n 마이너스인가요? 네, 이게 일반항이고요. 이게 100 미만?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항수부터 구하죠. 3n이 100이 떨어지다 이거. 34 미만. 그럼 33항까지 나오면 되는 거 맞아? 네. 됐습니까? 그럼 33항까지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긴 한데 33항의 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00에서 3 하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00일 때 딱 떨어졌잖아. 그러면 97 맞아? 33번째야. 네. 맞지? 첫째, 합 구하는 거 첫째야. 97 더하기 1이니까 얼마? 98 곱하기 함수 33개 맞지? 나중에 얼마 해주신대?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게 가우스합의 원리긴 합니다. 14번은. 요게 가우스합의 원리를 도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 기울기 1짜리, 기울기 2짜리인데 선을 이렇게 쭉 꺼서 선을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걷대, 그죠? 같은 간격이면 등차네,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점점 여기 어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나온 선들의 길이인데 10개 그리고 그 같은 간격으로 걷는데 이제 길이를 알려줬지. 얘 제일 작은 게 얼마네? 3이고 제일 마지막 10번째가 얼마네? 10이라고 줬죠. 그럼 이제 요 모든 요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뒤집어. 이 도형을 요만큼만 잘라. 이거 보이지? 요 도형. 요 도형은 끝과 끝이랑 도형은 잘라서 뒤집어서 붙여. 그 붙으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이쪽 돌려 붙여. 그러면 이게 그림이 잡혀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요 끝에다 붙여. 이런 식으로. 맞아? 그 2형.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평행사 변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도 10이니까 이 길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가우스합인 거예요. 첫 항도의 끝항 곱하기 선 몇 개? 10개. 근데 길이가 2배 돼 있으니까 나누기 얼마? 2. 그래서 이게 가우스합의 도형의 증명이 됐고. 그래서 15 곱하기 10개 하나? 나누기 얼마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기대가 나오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것도 가우스합 2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뺄 거, 저 15번 유형에 대한 문제를 뺄 건데, 우선 234쪽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552
그 다음에 556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이거 할 거예요. 근데 배우고 갈 겁니다. 552, 556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풀리면 아주 쉽게 잘 풀릴 거고요. 좀 이제 연습들 살짝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552, 556을 좀 빼놓게 해서 걔네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 그래도 잘 풀어보십시오.